예, 이종호 장관님 먼저 한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네네. 제사이동 통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28GHz 사업자를 하나 확보하기 위함인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 이제 통신 이제 3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점 체제로 있고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뭐 경쟁의 어떤 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점도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통신 3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28기가 대역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선택권, 그 서비스의 어떤 그 품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익동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강도원 차관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제 지금 스테이지 X가 스테이지 5라는 이름으로 그 가상 사업자 MVNO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해당 가상 MVNO 사업자의 사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최근 기사에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규모가 사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실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MNO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업력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정해주신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관이 등록으로 바뀐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열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부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주파수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심사를 해서 주파수 할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적절한 심사를 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건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파수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절차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서류를 제출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등록은 심사를 안 거쳐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서류하고 내용들이 맞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28기가 주파수 문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8기가 주파수 문제가 놓치기는 좀 아직까지 좀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예,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VNO 사업자에서 MNO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MVNO가 MNO로 전환하는. 실제 이게 그 스테이지 X의 사업 계획서 읽어보면은 거의 일본의 라쿠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기술 사용한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선 백홀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사례가 독일에서 지금 최근에 MVNO 사업자가 MNO로 전환하는데 그 두 기업의 과정을 보면은 라쿠텐은 어쨌든 오프라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이고 MVNO에서의 업력이 검증된 업체이고, 하지만 또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 정도 MVNO 가입자를 가질 정도로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과 협력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쟁 얘기하셨는데 지금 통신 3사와 지금 스테이지 X가 사실 MNO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전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SRT랑 KTX에 비유하자면은 SRT는 사실 열차부터 시작해서 다 KTX에서 코레일에서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걸 정부가 푸시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식이겠습니까? 코레일이 선뜻 자기 차량 기지와 검수 기관과 기차를 내줘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스테이지 X에 대한 주파수 할당 이후에 결국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가지고 결국 통신 3사의 판매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어떤 재판매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시점을 보면 3사의 28GHz에 대한 취소 문제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28GHz 말고 사실 스테이지 X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가헤르츠 때의 그런 업권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 3사에서 재판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로밍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국망을 구축할 경우에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 발표했던 정부 지원책 중에 하나였습니다.